30년 차 간판쟁이에 흥하는 간판 마케팅으로 오늘 교육을 맡게 된 동부기업 송정원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부분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제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간판에 관심 있는 분들, 현업에서 간판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후배분들한테 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담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업으로 돈 버는 법 제가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심플한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판의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핵심 타겟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3가지를 기반으로다가 해서 오늘 1교시 준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판입니다. 정확하게 45년 전에 저희 회사 간판입니다. 저는 92년도부터 30년 차 간판쟁이이기도 하지만 저희 선친인 아버님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서 간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함자는 송자, 도자, 섭자시고요. 1976년도부터 간판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기도 하십니다. 저희 회사 보게 되면은 저희 발판입니다. 제가 맨발로다가 서갖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버님은 3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죠. 개인 회사였는데 보통은 작고하시게 되면 개인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뭐 법인을 만들던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업으로다가 이 일을 했지만 저는 이 일이 되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기업이라는, 그리고 1976년도에 창업일이 새겨져 있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저희한테는 아주 훌륭한 스토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많이 놀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 등록증에 보게 되면 실제 창업 연도일 1976년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20년 된 곰탕, 30년 된 족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 실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스토리 중에 제일 큰 스토리는 1976년도에 창업된 히스토리가 저희 회사의 아주 큰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45년 된 간판 회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고 30년 된 제가 어떻게 이 현업에서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와 함께 아니면 저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간판업으로 돈 버는 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그 솔깃하셨을 텐데 썸네일 아닌지 뭐 생각도 하셨을 거고, 이거는 간판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팔거나 자주 팔거나 그리고 비싸게 팔거나. 간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다가 할 수 있다면 저는 현업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롱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이 파는 방법은 뭐가 있고 자주 파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리고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해요. 실제 많이 팔거나 자주 파는 거는 오히려 심플합니다. 사진을 몇 가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스타벅스 여러분들 다 아는 브랜드죠. 2021년도 3월 31일 현재 1,509개의 매장이 있다네요. 롯데리아는 1,330개, GS25C라는 브랜드는 14,688개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수가 많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하고 매칭이 된다 그러면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자주 파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수명이 짧아야겠죠. 자주 팔려면은. 자주 팔려면은 우리 많이 하는 뭐 엑스배너, 스탠드 사인 이런 것들 아닐까요? 쉽게 파손됐고 이벤트로다가 자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고 자주 파는 방법인데요.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클라이언트? 대기업들. 대기업들 만나갖고 매칭이 되게 되면은 많이 팔고 자주 팔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때는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기업들을 하게 되면 물론 볼륨도 크고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오고 그리고 어떤 매뉴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대기업도 중간에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 제값받고 비싸게 판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간판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45년 전에도 주로 병원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들 많이 만납니다. 오늘도 미팅 끝나면은 8시에 또 클라이언트 의사들 만나야 되고요. 내일도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 만나고. 그래서 그 B2C 중에서 그 원장님들, 병원 쪽에 특화돼 갖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다른 데서 받는 가격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이 팔거나 자주 파는 간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싸게 파는 간판 그리고 정확하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판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비싸게 파는 간판들 궁금하셨죠? 어떤 것들을 비싸게 파는지. 사전에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클라이언트가 90%가 병원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걸 캡처해 갖고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저희 회사에서 설치했던 그런 간판들을 올리는 게 좀 스토리도 제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간판 혹시 보셨나요? 그 다음 간판 치과입니다. 이런 치과 혹시 보셨나요? 실제 간판으로다가 만들어서 나갔던 겁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주변에 아주 많은 간판들이 있지만 이런 간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 간판과 요 간판 아니구나. 이 간판하고 또 다음에 나오는 간판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지나가다가 목사님한테 저희 회사로다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 간판 거의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 동네인데 오다 가다 몇 달을 봤는데 간판이 너무 이쁘다고 자기 교회 간판으로다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쪽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병원 쪽을 주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교회도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 만나갖고 계약했어요. 요번 주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약간 병원이 아닌 업종을 하게 되면 저도 되게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좀 세련된 간판을 하면 어떨까라는 도전을 했고, 디자인이 결정이 돼서 요번 주에 하게 됩니다. 각설하고요. 이런 간판 혹시 보셨나요? 보통 간판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아크릴, 포맥스, 고무, 우레탄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재료를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결과치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이끼입니다. 나무와 이끼입니다. 왜 나무와 이끼를 썼냐면 컨셉이 에코였거든요.
컨셉이 에코인데 플라스틱이라든가 메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써야지 거기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판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로 만들었어요. 합판하고 실하고 못하고 그리고 아크릴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과였거든요. 치과인데 좀 이미지홀에다가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이미지홀은 멋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홀에다가 정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미지홀은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치과였냐면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래요. 헤드카피는 좋은 솜씨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잘하면 어떻게 할까? 임플란트는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으로다가 심은 겁니다. 못으로다가 심은 거를 실로다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못은 점이 되고 실은 선이 됩니다. 저게 연결이 되게 되면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주 모양의 실루엣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 글자를 만든 거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좋은 솜씨니까. 그래서 이미지얼로 활용했던 사례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메탈입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거죠. 메탈에다가 타공을 해갖고 안에다가 이제 LED를 집어넣는 거죠. 조명을 조금 저렇게 웜 같은 걸로만 해도 고급스럽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엑스배너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엑스배너는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공예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주로 가급적이면 핸드메이드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치과인데 엑스배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엑스배너 대신에 치주 모양의 메탈로다가 저렇게 좀 준비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간판입니다. 옷가게입니다. 옷가게에 납품했던 간판인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초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이쁜 조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달빛 그리고 촛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룩스 하잖아요. 300룩스, 400룩스. 그 룩스는 촛불 하나의 밝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룩스면은 300개의 촛불의 밝기죠. 뭐 300마력 그러면은 300마리가 그 끄는 힘을 말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명의 최고 루트가 촛불이잖아요. 촛불로다가 간판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옷가게에서 의뢰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어떤 얘기가 왔을까요? 불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초가 다 타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불나면 큰일 나죠. 근데 매장 안에다 놔두는 거니까 불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 상주하고 있으니까는 크게 데미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함을 원했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건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받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거는 A3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옷가게라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옷걸이 모양도 했었고 90만 원에 팔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납품만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카페 같은 곳에다가 해놨고요. 저희 회사에도 가면은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 보셨나요? 제 가격 받고 팔려면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간판은요, 제품일 수도 있고 작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은 원가를 기반해 갖고 적정 이익을 요구할 때는 이게 제품 베이스는 해야 되지만 작품 베이스일 경우에 원가가 있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단가가 옛날만큼 못하다. 그럼 옛날엔 돈 벌었나요? 10년 전에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돈 벌었나요? 20년 전엔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년 전에 왜 건물을 못 샀나요? 이게 늘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인건비는 점점 오르고
환경들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러니까는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눈을 돌리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45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수십 명 있었고 모든 간판을 회사에서 만들었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했고 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간판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다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은 야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쉽니다. 그리고 늘 하루 한 번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런 간판 있습니다. 이거는 간판이 열려 보이죠? 예. 실제 간판은 이렇게 열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보통 고정할 때 뭐 앙카볼트, 피스, 아니면 실리콘, 본딩 이런 걸로 고정을 하잖아요. 저거는 자석으로다가 고정이 된 겁니다. 실제 가갖고 하나하나 대보면서 위치를 맞춰갖고 했던 사인이기도 하고요. 저기는 주스 가게였어요. 예. 이 간판도 제가 좋아하는 간판입니다. 여기는 출판사 간판입니다. 출판사 간판 입구에다가 멋진 사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인 아는 형님이시기도 하시고 큰 광고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이드업으로 출판사를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만 시간을 주시면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회사에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하나 받아갖고 와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위에다가 메탈 페인팅을 뿌려갖고 저렇게 제가 선물을 했던 거예요. 돈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간판은 저한테 아주 큰 울림을 줬던 간판인 것 같아요. 그 형님이,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아서 그날 제가 저 간판을 납품한 날 3차까지 같이 술을 먹고 홍콩 여행을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만족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아,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하게 되면. 늘 만족과 감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족은 그냥 고마운 거, 할 거를 해줬을 때 그냥 고마운 거, 거기는 만족이지만 감동을 하게 되면 넘치게 되거든요. 예. 피드백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피드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도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는 그날 너무 그 고마움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우리 가족들까지 같이 해갖고 여행도 가주고 저는 감동했던 경우들은 이 외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동을 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도파민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동했는지 만족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동했다고 그러면서 금액을 깎는 분들은 감동한 거 아니에요. 감동하신 분들은 절대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동의 구간에 흥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갖고 비싸게 팔고 제 가격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재료를 다변화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판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판 중에 하나가 명암입니다. 명암을 보통은 종이로다가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만날 때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게 명암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메탈로 명암을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무로도 명암을 만들고 나무로 명암을 선물도 하고 판매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늘 종이로 주고받는 명암에서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렇게 나무로다가 실제 나무입니다. 예. 마호가니로 되어 있는 원목에다가 각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메탈은 정말 메탈이에요. 저 메탈 명암을 하게 됐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회사 그 명함에 보게 되면 헤드카피가 거짓말하지 않는 동부기업입니다. 클라이언트한테도 얘기를 하죠. 저희가 45년 동안 시장에서 성실하게 신뢰를 가졌던 이유는 거짓말을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아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45년 동안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진실과 진심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서 원래는 정직한 동부기업이었는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감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거짓말 하지 않는 동부기업이라는 헤드카피를 갖게 됩니다. 근데 메탈스러운 명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이에 메탈릭한 느낌으로다가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는 거짓말 하지 않는 동부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탈 같은 종이지만 결국은 종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메탈이었는데 그래서 메탈하는 데다가 부식으로다가 해갖고 저 명함 가격은 10,000원이 넘습니다. 하나 가격이. 실제로 장수가 제가 몇백 장을 오다를 했기 때문에 저 당시 때 10,000원이었죠. 지금 하게 되면은 하나당 25,000원, 30,000원 할 거예요. 명함 하나 25,000원, 30,000원짜리를 주나요?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실제 저 명함 하나로다가 억대의 계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밴드 회사인데요. 그 회장님이 제 명함을 하나 딱 보더니 이걸 명함으로다가 쓰고 그 뒤에 이제 신스 1976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1976년도냐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바로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오달 받았습니다. 찐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도 좋고요. 내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거를 제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저는 명함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간판일 수 있다는 거. 간판과 사인이 약간 좀 다른데요. 간판은 제가 규정한다 그러면 그래서 왁구 프레임에다가 도형이라든가 문자들을 새겨갖고 전달하는 거야. 아주 2차원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툴을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의사소통이잖아요. 아기가 배고플 때 우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든 툴이 사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할 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간판은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도 아닙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간판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구성이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네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을 전 요리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 고추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나오니까요. 네이밍이 어떻게 중요한지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왔고요. 이렇게 이름이 예쁘네요. 회결사, 저도 놀랄만두 학원, 아나파치과 저런 거. 왜냐하면 네이밍이 좋게 되면 네이밍은 그 업에 대한 철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네이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네이밍이 안 좋게 되면은 네이밍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된장이 제대로 나와야지 내가 좋은 요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저희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름이 다나라 의원이죠. 잊어버리기 힘들잖아요. 정겹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게 뛰는 모습으로다가 간판을 해드렸고요. 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원장님인데 이름이 우짜치과예요. 이름 딱 듣자마자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우짜, 정겹고 프렌드하고. 그래서 글자에다가 우짜처럼 저렇게 정겹게 웃는 모습으로다가 또 표현을 해봤고. 다음 두 번째는 간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간판의 구성이라면은 내용이잖아요. 컨텐츠. 근데 이제 간판을 이제 구성할 때 그 내용물들이 중요한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냥 글자 위주로다가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글자가 중요하죠. 간판은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간판으로서 기능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로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정보 지향적인 간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중심적,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인 간판들이 있어요. 두 개가 잘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거 두 개에 대한 사진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정보지향적인 간판은요. 이런 거예요. 복권방. 어디 있지? 그래서 복권방 가서 바로 복권 사지 않나요? 당구장.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당구장에 가겠지만
지나가다 당구 한 게임 치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당구장 표시 있으면 가서 바로 당구장 가잖아요. 그리고 마트, 담배를 사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사거나 맥주 사러 갈 때 어디 있지? 어디 마트 있구나. 탐장 가서 간판을 보고 내가 행동으로다가 하잖아요.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예. 뭐 내가 가는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돈 찾으러 가려는데 어디 있지? 현금 인출기 어디 있지? 그러면서 그걸 보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정보지향적인 간판이어야 합니다. 이런 간판들은 아주 직관적이고 잘 보여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인지 중심적인 간판.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들이 오다가 다 간판 보고, 야, 저기 치과 진짜 멋지다. 저기 가서 이빨 뽑아야지. 저기 가서 임플란트 해야지. 이런 분들 계실까요? 어디 성형외과가 정말 멋있어요, 간판이. 거기 가서 쌍꺼풀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또 학원 같은 데도 그래요. 학원도 아무리 진짜 신뢰가 가고 그런 학원 간판이 있지만, 저기 학원 간판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애 저기 보내야지. 이러질 않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병원이라든가 학원들. 이런 것들은 오다 가다 간판을 보고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떠올라갖고 거기랑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온라인으로다가 접근하고 아주 많은 정보를 줍니다. 정보는 그래서 온라인으로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다가 다 주고 내가 그 해당 업소, 병원이 됐던 학원이 됐던 갔을 때 역시 내가 온라인에서 취합했던 정보들이 맞구나. 역시 내가 여기 가게 되면 신뢰를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똑같은 신발인데 시장에서 사는 거랑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우리의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사게 되면 널브러져 있는 신발을 사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 거고 이거는 왠지 가격을 좀 깎아서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백화점 가면 어때요? 우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왠지 깎아주지 않을 것 같고 깎아달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AS를 해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를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공간이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간판은 건물에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업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인지 중심적인 간판들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치과가 있죠. 사실 저 치과는 원래 병원으로다가 인가를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으로다가 인가를 내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야 합니다. 인허가도 또 까다롭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원장님한테 했던 말이 원장님 간판으로다가 병원처럼 제가 보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저렇게 했습니다. 저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됐죠. 간판이 크면 병원처럼 보여요. 간판으로 브랜딩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실례로 저기는 홈페이지도 3년 동안 없어졌어요.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도. 그만큼 간판으로서 또 충분히 마케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도 클라이언트 만나고 그러면서 간판, 내 집 앞에 있는 간판을 제대로다가 해놓게 되면 다른 기타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간판으로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도 말씀을 드려요. 자, 최근에 했던 한의원이에요. 원장님하고 아주 사이좋게 기쁘게 한 2달 동안 고생하면서 했는데 저 4층짜리 건물에 건물주처럼 보이지 않나요? 건물주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했거든요. 애초 컨셉은. 근데 사실은 저기 한의원은 2층에 3분의 2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분의 2밖에 안 쓰는데 건물 다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대표해 보이잖아요. 왠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노하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판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사역 사거리에 있는 데고요. 정형외과예요.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끌어갖고 기억이 나잖아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정형외과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슈퍼맨만 기억납니다. 예. 슈퍼맨 누구든지 알잖아요. 강렬하잖아요. 아, 슈퍼맨 있는데 거기 정형외과예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지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간판을 구성할 때 제 몇 가지 철학이 있는데 1초 먼저 보이고 1초 오래 보자가 제 컨셉입니다. 그 건물에서 아주 많은 간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초 먼저 보이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그 시선이 1초 더 오래 머무르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 생각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2교시 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 같지 않죠? 도마뱀이죠? 병원에다가 도마뱀을 왜 저렇게 크게 썼을까요? 저건 1km 전에서 보이는 간판입니다.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뱀이라는 것들로 사람들을 기억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큰 도마뱀을 갖고 사람들의 눈을 뺏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스토리가. 저기 정형외과는 림브랜싱이라고 해서 사지 현장입니다. 예. 휘어져 있는 다리를 잘라갖고 똑바로 해주는 거. 오다리들, 기형적인 부분들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도마뱀이라는 걸 써갖고 저렇게 했던 거죠. 그럼 매칭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인지중심적인 겁니다. 여기도 정형외과입니다. 자사 건물이고 6층짜리 통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브랜딩 할 수 있을까?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원샷 원킬이라는 걸 기반을 해갖고 총알이 하나 지나갑니다. 저분들은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할 때, 관절 수술이나 그런 거 할 때 코를 뭐 2개를 뚫는데요, 구멍을. 근데 이분들은 의술이 좋고 뭐 그러셔갖고 남들 2개 뚫을 때 하나밖에 안 뚫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예후도 좋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은 업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또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나이퍼가 쏘는 총알의 연상을 해갖고 원샷 원킬이라는 거에 기반을 해갖고 원홀 원샷이라는 저런 대형 광고판을 만들었죠. 하나로 한 방에 정확히라는 카피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2개 뚫는 거 하나 뚫었으니까 반반하다 바로촉. 바로촉 병원이니까. 그래서 아픔 반, 시간 반이라는 카피도 저희가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갖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아프지도 않아. 뭐 시간도 반이야. 이런 것들로 인지중심적인 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대형 안과 병원입니다. 7층짜리고요. 어떤 걸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 안과 병원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많이 하시고, 우리 60대, 70대가 메인 타겟이죠.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손녀딸이 그 시력 검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대형 이미지로다가 해서 시선을 잡았던 경우도 있고요. 학원도 몇 개 있네요. 이것도 저희가 했던 학원인데, 대형 학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학원이니까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컬러에도 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곤색으로다가 저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을 어떻게 좀 강렬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메비우스 띠를 유리면과 저기랑 같이 해갖고 벽면하고 같이 해갖고 했던 사례고요. 예, 좀 세련된 학원처럼 보이게끔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아주 심플하고, 예, 저렇게 세련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학원인데요. 예, 영어학원인데 저기 이제 상가가 되게 여러 입점업체들이 많아갖고 좀 지저분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벽면을 좀 마감을 하고 영어학원스럽게 할까 하다가 벽면에다가 저렇게 알파벳 스페링을 놓아갖고 했던 경우고요.
자, 이제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간판의 구성의 세 번째 위치입니다. 로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만 알게 되면 간판도 쉽게 달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요, 고인 길이 있고 흘러가는 동선이 있습니다. 고인 동선, 흘러가는 동선. 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인 동선이라고 하면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앞, 횡단보도 앞, 이런 것들이 고인 동선이에요. 사람이 서갖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고인 동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흘러가는 동선은 뭐냐? 흘러가는 동선, 차 타고 지나가는 도로, 걸어서 가는 도로, 이런 거 다 흘러가는 동선이에요. 고인 동선하고 흘러가는 동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판에다가 컨텐츠를 넣을 때 흘러가는 동선에다가 간판이 보이는 데는 컨텐츠가 작아야 됩니다. 하나나 둘밖에 쓰면 안 돼요. 지나가면서 고개 돌려갖고 누가 그렇게 많이 봐요? 지나가는데. 고인 동선에는 두 개나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춰서 갖고 쳐다보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 딱 해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10초, 20초 기다리잖아요. 그 앞에 내 간판이 있다면 거기에다가는 두 가지, 세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선을 이해하게 되면 들어가는 내용의 결과치를 짐작할 수 있죠. 또 하나, 출근길, 퇴근길,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선 자체가 출근길 동선이 있고 퇴근길 동선이 있어요. 예. 내가 하는 업소가 퇴근길 동선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밤에 불 들어오는 거에 대고 신경을 써야겠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출근길 동선인데 굳이 거기다가 밤에 불 들어오는 간판을 해야 될까요? 간판은 늘 불 들어와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동선을 이해하게 되면 출근길 동선은 차라리 500만 원 쓸 거 300만 원만 써갖고 주간에만 잘 보이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는 밤에 불 들어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소비자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문가잖아요. 간판에 대한 전문가고 동선을 이해하는 간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신뢰 지수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간판에 대한 위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간판의 구성, 또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인지,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건 누구한테 팔 건지 그걸 알아야죠. 남자한테 팔 건지 여자한테 팔 건지. 예? 가령 산부인과 간판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40대 5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간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또 상과 부인과로 나눠지거든요. 예. 상과 같은 경우는 30, 40대 여자들이겠죠. 20, 30, 40대. 그리고 부인과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5, 60대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든가 트렌드, 그런 거를 읽고서 해야 되는 거죠. 소아과는 누가 타겟이에요? 젊은 엄마들이 타겟이잖아요. 30대 젊은 엄마, 30대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타겟팅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겟만 정확하게 분석이 되게 되면 컨셉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 색깔로 했어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타겟은 40대 중반에 40대 중반이고 중산층의 아주머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간판의 색, 글씨체, 뭐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겟팅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컨셉은 그냥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 간판쟁이 하시는 분들, 이제 현업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저 30년 됐는데 저도 이거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거에 잘하는지, 저도 옛날에 프랜차이즈도 하고 싶었고 기업 일도 하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병원만 해요. 병원 아닌 거 들어오게 되면 못 합니다. 흥미는 느끼지만 뭐 병원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 간판을 잘하는지 내부 간판을 잘하는지, 아니면 나는 화려한 그 유흥업 쪽의 간판을 할 건지, 자기가 좋아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죠.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병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옛날에는 성형외과에서 다 있어요. 코도 하고 눈도 하고 가슴도 하고. 요즘 안 그래요. 리프팅이라고 그래갖고 리프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만 하는 분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귀만 하는 분이 있고 코만 하는 분이 있다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비싸게 팔라고 그래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 질의응답이 오늘 이런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견적을 어떻게 내냐고. 비싼 건데 어떻게 견적을 내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저도 할 때 물론 늘 작품일 수만은 없잖아요. 제품일 수도 있죠. 제품일 때 원가에 산정해 갖고 내게 되는데 작품일 때는 조금 더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하고 싶은 간판들이 있어요. 아, 여기 이 거리에다가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간판일 경우에 저는 가격을 조금 오히려 양보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저는 가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리창 썬팅 같은 거 할 때 겨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조금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요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직원들이 며칠 동안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말에 공사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가 또 많이 나오는데, 고객이 디자인에 대해 관여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간판을 업주의 취향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 업에 대한 그 간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우리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업주분들이 간판을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러고 디자인했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그러죠. 사인 받았으니까 책임지세요 그러고. 참고로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인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간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줘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간판 달아놨는데 어디서 봤는데 안 보여.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간판적인 잘못인 거예요. 응? 정말 메인 타겟에서 간판 달아놨는데 안 보이는데 그게 업주 잘못입니까? 사인했으니까? 색깔도 마찬가지고. 네. 사과 직매장으로 이용할 창고인데 밤에 굳이 조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과 집판 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잘 없는데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조명이냐 뭐 안 조명이냐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이나 많이 어둡다. 사람이 어떻게 다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밤에 볼 때는 그것도 있죠. 낮에 간판이 10개가 모이면 밤엔 간판이 5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홍보를 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밤에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어떤 업소에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정보지향적인 업이냐 아니면 인지지향적인 업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요. 오늘 간판 얘기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2교시 때 가갖고 좀 하려고 하고요. 간판업 재밌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 업이고요. 저 2대째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질문인데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딸과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싶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일입니다. 아직 이쪽 간판업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따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